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이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 챙겨가셔야 되겠는데요. 이 내일장 공략할 섹터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수익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수급 풀패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를 좀 살펴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함께 좀 전략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 살펴보고 개인 투자자분들 전략 좀 꼼꼼하게 세워주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선 외국인 투자자가 양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작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에 금양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오전장부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신한지주, 이 뉴욕 증시 금융주 강세에 이어서 오늘 우리장 신한지주도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3위 LG전자 이 신제품 현역 출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외국인도 주목하고 있는 3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요. 4위에는 현대모비스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 5번째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수화학은 에코프로비엠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의 첫 시제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현재 보신 종목들은 오후 2시 기준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 2시 기준점입니다. 자, 1위는 대보 마그네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2위에 오른 나노 신소재와 함께 최근 2차 전지의 꾸준한 강세에 1, 2위 이렇게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 HOSP 이름을 올렸고요. 4위 셀바스 AI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AI 관련 종목들 계속 좀 강세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오늘 외국인들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LNF도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로 함께 주목받고 있는 듯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자 수급 상황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선 코스피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린 신한지주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이 뉴욕 증시 SVB 사태로 좀 부시가 당겨졌던 글로벌 금융 위기 이 관련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이 신한지주 좀 외국인들이 주목할 만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미국에 있는 은행주, 유럽에 있는 그 은행주들은 최근에 등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폭등을 하거나 폭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폭등과 폭락이 별로 없고 대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하락하는 모습이 강했었죠. 1월 달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전고점이 한 45,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44,000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 한 2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정부의 개입과 규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미국 시장에서의, 유럽 시장에서의 그런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다른 글로벌 이 은행주들은 등락이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락이 심했죠.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전일부터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양봉을 좀 내면서 오늘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상승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은 우선 은행주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이 사실은 많이 나오죠. 대체적으로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선제적인 이런 대손 충당금, 이 추가 적립과 판관비 증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견조한 수준의 이익 수준을 실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연간 이익이 증가하는 이유를 살펴본다라면은
꾸준한 대출 성장과 이 NIM, 님이라 그러죠. 이 NIM에 대한 상승으로 이자 부문에 대한 이익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 증권 사옥을 매각하면서 일회성 이익도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자 이익 같은 경우가 10.6조 원으로 이 전년 대비 17.9%로 가장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익단 자체는 굉장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록 이 4분기에 이 NIM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2분기 이후에 정기 예금으로의 자금 이동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고 4분기 고금리로 조달한 정기 예금이 이 낮은 예금으로 대체되면서 향후 NIM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을 만큼 되고요. 대손 충당금이 사실은 4분기에 좀 많았습니다. 약 한 1.3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1%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이 건설, 특히 PF, 부동산 PF라든지 뭐 브릿지라든지 이런 건설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경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추가 충당금이 약 한 5,179억 원으로 적립이 되면서 대손 충당금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 대손 충당금은 사실은 향후에 이 환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손 충당금이고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쌓았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익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은행주들이 등락이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VB와 CS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SVB는 다른 글로벌 은행들이 많이 예금을 넣어줬죠. 그러면서 SVB 사태 진정을 시키고 있고 CS는 이 UBS가 인수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글로벌 리스크는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내에서는 실적은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 사실 관치라고 불리는 이 정부의 규제가 여기서 더 이상 심하게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오늘 투자 매력도를 올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은행주들 성장성에는 한계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성장 전략을 다변화하고는 있지만 이 다변화에 따른 성장 전략에는 분명히 한계가 국내 특히 4대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전략에 대한 다변화보다도 배당에 대한 계속적인 매력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배당을 포함한 이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많이 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쌉니다. 여러 가지 이 정부에 대한 리스크, 다른 글로벌 은행주들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사실 견조한 이익 수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 가격적인 매력도까지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VB 사태로 이 뉴욕 증시처럼 뭐 폭등이나 폭락 없이 하락 국면을 좀 보이고 있었던 국내 금융주들. 자, 그런데 글로벌 금융 리스크 진정세로 오늘 장은 좀 대체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신한지주만 해도 현재 1%대 내외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처럼 오늘 장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매수세 동참해도 될지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가격적인 매력도 상당히 좀 높고요.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국내 환경이라든지 최악은 좀 지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싸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될 만큼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매수세 동참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서 가격 전략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가격 뭐 워낙 싸죠. 지금 가격 굉장히 좀 싸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뭐 121선 부근이죠. 한 38,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이 바닥권 가격입니다. 좀 짧게 잡은 이유가 혹시라도 모를 그런 변동성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손절가는 짧게 3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수 좀 동참해 보시라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4,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린 LNF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NF 뭐 최근까지 2차 전지 강세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장까지도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LNF 사실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부분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LNF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천보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니켈이라는 양극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런 LNF, 이런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시작 단계로 보여지는데요. 이 테슬라향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이 최근에 체결이 됐죠. 이런 부분들도 이 시장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양극재를 포함한 이런 소재 업체들은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 양극재는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고요. 가격 대비해서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2차 전지에서 뭐 셀업체, 장비업체, 소재업체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는 게 소재업체죠. 그리고 제일 낮게 쳐주는 게 좀 장비업체인데요. 그만큼 소재업체는 이익단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진입장벽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게 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LNF 같은 경우는 시장의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뭐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변동성이 좀 있었죠. 최근에 이 2차 전지 관련한 특히 코스닥에 있는 소재 업체들이 좀 빠르게 올랐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담도 되고요. 시장도 많이 흔들렸죠. 이런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감을 좀 가지는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하락이다라기보다는 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살짝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조정은 LNF에 대한 성장성에 뭐 의문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이익단이 많이 깨졌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방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NF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 계속적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테슬라에 대한 이런 공급 계약도 뭐 신규 모멘텀으로서도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방 고객사인 테슬라의 빠른 수요 회복과 그리고 이 가이던스도 상당히 좀 공격적이죠. 공격적인 가이던스 23년도에 180만 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양극재 메인 벤더로 진입한 이 LNF에 대한 실적 가시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이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좀 싼 편입니다. 24년도 예상 PER이 20배가 채 되지 않거든요. 경쟁 업체들 본다라면 뭐 에코프로비엠이 36배를 좀 넘어가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40배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성장성 지속에 오늘 LNF도 좀 강세장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좀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자, LNF도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중입니다. 현재도 1%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좀 외국인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을 좀 담아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변동성이 좀 나오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은 꼭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한 특히 소재 업체들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LNF 성장성은 분명히 물음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은 염두를 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지금의 현재 가격보다는 살짝 낮은 22만 원. 그러니까 사실 22만 원의 매물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 정도 잡으시면 여기에서 또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좀 낮거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22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이죠. 이 3월 초, 2월 말 이때 형성했던 게 26만 원 정도의 이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작년 여름 정도에도 전고점 부근을 형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전고점까지는 또 한번 전고점에서는 매물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목표 가격 26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역시 뭐 121선 부근이죠. 21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기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을 구간이기 때문에 유의하셔라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2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22만 7,500원 정도 찍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관망세 좀 지켜보시다가 매수가 22만 원,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 21만 원 이렇게 지켜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봅니다. 네, 코스피 시장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종목들은 오후 2시 기준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1위 SK 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SK그룹 또 여러 가지 여성 전문 경영인 출신 사회이사를 대폭 늘린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면서 오늘장 기관이 주목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 상반기 흑자 전환이 좀 목표라며 챗 GPT를 적극 활용할 것을 좀 발표하면서 오늘 기관들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죠. KB금융도 이 뉴욕발 금융주의 강세에 오늘장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이 넷마블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게임주들 오늘 강세인 만큼 넷마블도 현재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한지주 이제 외국인 러브콜 앞서 좀 살펴봤는데 기관도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요. 1위의 넥슨게임즈 역시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과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오늘 1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도 이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더불어 상반기 실적 고성장이 전망되면서 오늘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SM 관련해서도요. 이 중국 텐센트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기획사 접촉 소식이 조금 전해졌는데 관련주인 SM이 좀 강세고요. 대명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기관들이 그런 이유로 조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케어젠 이 제약 관련주인데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 하반기 출시 소식에 오늘 기관들도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각각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관들, 이 코스피 쪽에서 SK 하이닉스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어떤 이슈가 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살펴주시죠. 네, 우선 사실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1분기 대규모 적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최소 3조 원 이상의 반도체 부분만 적자가 예상이 되고 사실 4조 원 이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업이 1분기 약 한 4조 원 가까운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컨센서스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 4조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실은 시장은 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크게는 악재다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손실이 나온다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는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업계 재고 일수가 6개월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22년도 4분기부터는 메모리 업계 감산이, 삼성전자는 감산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메모리 업계는 감산이 본격화되면서 23년도는 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23년도 2분기부터는 메모리 재고가 점차적으로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분기와 1분기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1분기에는 재고 평가 손실을 굉장히 많이 잡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난다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실을 1분기로 좀 잡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올라가는 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도 2분기부터는 메모리 재고가 축소가 되고요. 23년도 3분기부터는 가격적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하이닉스도 충분히 이 시장의 관심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 회복을 본다라면 지금 주가 자리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서 반등 초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현재 1분기에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2분기에는 이 실적 회복이 좀 전망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장 SK 하이닉스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짚어주시죠. 우선 바닥은 어느 정도 찍었습니다. 한 7만 5천 원 정도 바닥권 가격 잡으면 되시는데요. 7만 5천 원 며칠 전에 찍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 안 좋은 것도 시장이 이제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사실 수급적으로는 제일 부담이었는데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점차적으로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관의 매수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사실 지금 가격은 굉장히 부담이 덜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1차적으로 목표 가격 전고점 부근인 95,000원입니다. 95,000원은 금년에도 한 1, 2월 달 95,000원 많이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작년에도 사실은 95,000원 여러 번 트라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95,000원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전저점 부근이죠. 75,000원 잡으시고요. 혹시라도 모를 리스크, 그러니까 반도체의 가격 2분기, 3분기에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가격 재고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의 예상인데, 혹시라도 모를 다른 리스크들이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또 하락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75,000원 꼭 잘 지키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SK하이닉스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95,000원, 손절가 전저점 부근인 75,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 이 코스닥에 주목하고 있는 이 종목 중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여러 가지 훈풍이 조금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기관 중국 시장 내에서 국내 엔터사들의 영역 확대를 조금 점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오늘 주목했을까요? 네, 우선 공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K-팝 공연 시장은 437만 명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보면 150%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호황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9년도 상반기보다도 28% 성장을 수치입니다. 기다렸던 공연, 이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YG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 이 공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약 한 2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SM하고 거의 비슷한 이 선두권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반기 공연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반기 주요 음반, 블랙핑크를 포함한 다른 여러 그룹들이 나타났는데 상반기 음반 판매량이 250만 장입니다. 시장의 기대보다도 훨씬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2배 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음반도 잘 나간다라는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이 대형 연예 기획사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좀 낮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보유한 주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조금 살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장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3%대 급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계시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잡아야 될까요? 네, 사실은 6만 원 위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살짝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오늘 3%에 대해서 부담 가지시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 포인트를 보시면서 지금 가격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인 6만 3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1선이 지금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1선인 5만 2천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할 매수 관점 좀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6만 3천 원, 손절가 5만 2천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할 만한 이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찬스, 종가, 배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오늘 장은 또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네. 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중국
중국발 호재 소식도 있었고요. 또 FMC 관련해서도 또 여러 네. 가지 이야기가 있고 금융주들 또 뉴욕주에서 좀 다시 상승 탄력을 네. 조금 받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이슈들 중에서 자, 종가 베팅을 할 만한 뭐 섹터와 종목들 공개해 주실 텐데 네. 그 이전에 힌트를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베팅 종목과 섹터 힌트는 바로 필수 조건입니다. 네. 필수 조건 뭐 의식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요즘에 네. 의식주가 뭐 필수 소비재이긴 합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변화되는 부분들, 앞으로의 그 경제 구조, 소비 구조 하에서 네. 요것은 이제 필수적인 적으로 채택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필수재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뭐 앞으로의 소비 시장에서 좀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네. 좀 설명을 좀 광범위하게 잡아주셔가지고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의식주도 있겠지만 네. 저희 필수 소비재로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뭐 휴대폰 같은 것도 필수 소비재가 되는 그쵸. 세대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맞네요. 필수적이죠.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반도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필수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유창희 대표님께서 좀 픽해 주실 섹터가 네. 그렇다면 반도체인 것 같은데 네. 반도체 그중에서도, 네. AI 관련돼서 네. 보신다라면 넥스트 칩이라고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 좀 예.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동차든 뭐 2차 전지든 뭐든 다 전기차 이슈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된다라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자동차 내연기관차가 아무리 잘 팔리고 있어도 전기차 관련해서 좋은 차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연기관차가 아예 없는 뭐 테슬라가 저렇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네. 뭐 전기차가 많이 없는 오히려 일본 차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평가가 좀 인색하죠. 그런 부분들 저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전기차를 아직 몰아보지 못했는데 네. 전기차를 몰아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괜찮은데 네. 동승자들이 약간 멀미 이런 것을 많이 왜 느낀다라고 그럴까요?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연기관 차는 예를 들어서 한 100km 정도 속도까지 밟아 놓으면은 최소한 이게 뭐 한 80km까지 떨어지는데 네. 엑셀레이터를 안 밟고 있어도 일정 수준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는 그걸 떼는 순간 속도가 확 줄어든다고 해요. 아. 이 제동 그 구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걸 밟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운전 습관이 바로 못 고치다 보니까 그렇죠. 밟았다 뺐다 이 습관을 네네. 바로 못 고치니까 차가 이게 아.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약간 이제 멀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율주행이에요. 그렇네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반자율주행이 적용이 된다라면 이런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앞으로 꼭 전기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 보면은 약간 반자율주행 혹은 일정 부분 자율주행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거리를 인식해준다든가 급정거를 해준다든가 차도를 맞춰준다든가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팹리스 관련해서 거의 1세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차세대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관련해서의 어떤 제품 개발이라든지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몇몇 기업한테는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을 하려면 레이더 센서도 중요하고 카메라 센서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자율주행의 그 기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네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얘기한 흐름들을 발표한 내용들을 본다라면 예전에는 뭐 파운드리 반도체 그리고 뭐 DDR5 이런 쪽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말하는 거 보면은 자동차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계속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업의 인수도 추진하고 있고 혹은 뭐 중소형 기업하고의 어떤 업무 제휴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넥스트 칩은 삼성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관련돼서 어떤 매출이라든지 사업을 같이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최근에 AI랑 뭐 자율주행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 테마가 형성됐는데 넥스트 칩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업황, 인식, 부재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네네. 보면은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다시 받고 있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6% 정도 올라오고 있지만 그러네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필수 소비재로 좀 자리 잡은 휴대폰과 뭐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시면서 여기 전기차 수요가 좀 늘어났다 네. 이런 말씀. 거기에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동승자들이 또 이 뭐 속도 조절을 좀 어려워서 좀 힘들어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여기에 이제 자율 주행까지 이렇게 귀결이 됐습니다. 네. 이 자율 주행 좀 원만하게 좀 운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AI와 또 AI 반도체가 좀 네. 필수로 좀 들어간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관련 섹터 내 넥스트 칩을 이제 탑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는데 현재 이 탑픽 종목으로 꼽아 주신 넥스트 칩 현재 2.6%대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해서 네. 가격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뭐 충분히 시험제 가격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목표가는 이 회사가 상장됐을 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작년 7월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때 가격대가 한 15,0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충분히 그 정도 가격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9,500원 정도. 어쨌든 최근에 3월 약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자리가 9,500원이기 때문에 네. 9,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을 조금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5,000원이고 손절가 9,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넥스트 칩이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좀 약세 장이었습니다. 7%까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대체로 강세장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3월 시장이 좀 좋지 못했죠. 좋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뭐 2차 전지 쪽으로 해서의 어떤 수급이 쏠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중소형주들이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조정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또 지난주에 K칩스법이라든지 뭐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환매는 계속 발생되고 있고 종목별 장세는 진행되고 있는데 반도체 쪽이 앞으로 이제 그동안 좀 못 올라간 부분들이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순환매 측면 혹은 종목별 장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관련해서 K칩스법이나 삼성전자 투자 확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좀 강세장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글로벌적인 법안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향후 주가가 조금 방향성을 잡을까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뭐 나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칩스법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뭐 되게 안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관련 회사의 성장 모멘텀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2.62%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급등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쫓아가기에 좀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네. 오늘 장은 부담스럽다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네. 뭐 물론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딱 선뜻 어떤 종목을 딱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시기긴 해요. 왜 그러냐면 가는 종목은 비싼 거 아니야 하면서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반대로 안 가는 종목은 갈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 좀 저점을 좀 갱신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좋은 게 아니니까 시장 자체가 뭔가 붐업을 하면서 1월 달 장세처럼 붐업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특정 종목 혹은 특정 수급에 의해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좋은 종목이라 생각이 들 때는 네. 뭐 너무 막 오늘 10%, 20% 오르는 종목이면 부담되겠지만 네. 뭐 2, 3% 오르거나 혹은 뭐 추세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약간 고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추세에 맞춰서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다라면 조금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 매수를 해보신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조금 있는 섹터와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장 뭐 2%대 상승 중에 있지만 충분히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구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소폭의 오름세로 좀 상승 마감 예상되는데요. 코스피는 0.42%대 상승 중입니다. 2,389선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 이 종가 802선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0.07%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해서 양시장 오늘 강보합권 내에서 조금 마감이 좀 예상되고 네. 있는데 오늘 장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이제 UBS가 CS를 좀 인수를 하면서 좀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보다는 약간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죠. 아시아 증시가. 근데 네. 유럽하고 미국은 그래도 잘 견조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최소 어저께 하락은 되돌릴 정도의 상승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또 FNC라든지 여러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들을 보신다라면 선물 쪽에서는 3,5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매도, 특히 코스닥은 뭐 1,8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압박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올라온 것은 나쁘지 않다. 계속해서 약간 뭐 종목별로 약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방어했다라고 보고 있고 제일 아쉬운 건 좀 코스닥입니다. 네. 오늘 뭐 코스닥에서 특정 굵직굵직한 섹터가 크게 밀렸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에코프로 플러스 3% 보여주고 있고 네. 나머지 종목군들도 평균 1에서 2% 정도 고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네. 로봇주들이 소폭 좀 하락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6%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동시효과긴 합니다만 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크게 위축할 만한 몸의 그 이슈는 아니다. 네. 다만 이제 반도체 쪽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 통신 장비 쪽에서의 어떤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코스닥을 조금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지수 코스닥의 주가지수랑 종목별 흐름은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장 조금 살펴주셨는데 특히나 에코프로 BM 오늘도 네. 강세 흐름 나타내고 네. 있네요. 그래서 2차 전지의 강세는 여전하다. 좀 불패 신화를 조금 일으킬 것 같은데 이 2차 전지 내일 장도 조금 견조하게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뭐 엄밀히 따지면 계속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금양이 오늘 거의 뭐 23% 정도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3% 정도 거의 4% 정도 상승하고 있죠. 에코프로 BM도 어쨌든 강보합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딱히 대안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보면 금융 경색이 발생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었던 게 가상화폐, 네. 뭐 비트코인이 한 60, 70% 이상 오르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이 네. 비트코인보다 더 안전 자산이다 뭐 한 얘기할 그런 정도로 우스갯소리도 뭐 있죠.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일단은 믿음을 주는 쪽에 대해서의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하. 어저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요 에코프로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거의 뭐 에코프로 BM만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매도를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관련된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급 자체가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관련 주들이죠. 어제장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매도세 좀 거셌고 그걸 고스란히 좀 개인들이 받아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업황도 이제 개인 투자자의 러브콜들이 좀 더 많은 쪽인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좀 관련돼서 뭐 오늘 금양도 올라오고 있지만 폐배터리 쪽 관련해서도 뭐 코스모 화학이 오늘 10% 정도 올라오고 있고 네.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차전지에 관련해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네. 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특정 종목에 한해서는 여전히 꾸준한 매수에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차 전지 업황 이렇게 조금 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 마감 이후에도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릴 테니까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21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 시장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업데이트를 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 출연하시는 전문가님들께 내일장 투자 포인트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떤 의견들을 주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FOMC 이후의 투자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중국의 변동성이 조금 클 것으로 예상되니 유의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영엘 리서치 최주영 팀장님은 기술주를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님께서는 역시나 변동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시장 대응 전략들 이렇게 조금 살펴주셨는데 오늘 대표님은 이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뭐 계속해서 금융 불안감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는 것 같아요. 억누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별 장세 또 그 안에서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쪽에 대해서 뭐 이로 인해서 뭐 금리가 뭐 이번에 인상할지 동결할지 모르겠지만 네. 인상을 하더라도 뭐 그전처럼 뭐 그 금리 상당히 높아지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들 오히려 뭐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3번 인하 가능성도 좀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또 기술주 또 성장주에 대해서 어떤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되었든 그 UBS가 CS를 인수한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그 여지는 조금씩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거 자체가 시장을 뭐 급락세로 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저께도 보면 유럽이 그 하락을 다 이겨내면서 상당히 강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여진의 자체가 시장을 좀 시원하게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FOMC 금리 결정이죠. 뭐 저는 네. 0.25%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절반 정도는 그 동결 예상하고 있고 절반 맞아요. 정도는 네. 뭐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패드워치는 한 70% 예상하고 있는데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진짜 딱 말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따른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모멘텀이 이제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맞아요. 네. 오늘도 이제 그 관세청에서 그 수출입 동향 그 결과가 발표를 했는데 이제 20일까지 기준이니까요. 네. 여전히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3월 달에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우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미 지난달 무역 적자를 뛰어넘는 적자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3월 20일까지로 그 합산만 하더라도 작년에 적자 나온 거에 네. 절반 이상이 적자로 좀 아하.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만약에 좀 적자가 줄어든다고 한다라면 그래도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져갈 수 있는데 계속 무역 적자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또 네. 그 무역 적자의 대부분은 반도체 쪽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과연 지난 1월 달처럼 그냥 지금이 저점이다 하면서 그 4월 달에 삼성전자가 예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2번, 3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작년부터. 맞습니다. 계속 아닌가 하면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그전과 다른 관점이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는 약간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큰 종목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데 과연 네. 중소형주도 그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네요. 우려감들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종목별 장세는 계속 되겠지만 이것이 강도는 예전보다 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FOMC 이후에 좀 이벤트가 해소가 된다라면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네. 뭐 좋게 나온다라면 상승 쪽으로 계속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대응하시면서 본다라면 일단은 종목별 장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은 좀 더 이어지되 그 전보다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게 아니라 현재 주식 비중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률을 좀 트레이딩 바이 전략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UBS가 CS 인수에 따른 이 여진이 좀 계속 이어갈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종목별 장세가 좀 지속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우리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꼭 내일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맞네요.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쪽이 그렇게 막 그
그 좋은 아웃퍼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뭐 등등해서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 민간 투자 한 550조를 이끌어내겠다 얘기를 했고 또 정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한 세제 세액공제라든지 세제 지원 혜택이라든지 뭐 인프라 관련된 뭐 그 지원을 좀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인프라 지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전기라는 거죠. 아, 전기. 그렇죠. 왜냐하면 공장 다 지었는데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가동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철강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전기가 끊겨서 생산량이 멈춰서게 되면 그걸 복구하는데 어우, 짧아도 한두 달, 네. 길면 뭐 4, 5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력 수요는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투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꼭 유럽, 미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원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물론 이제 이것이 뭐 한 달 이내에 뭐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건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 지원이라든지 혹은 뭐 EU 같은 경우, 유럽,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좀 도피처 혹은 뭐 좀 완만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태양광 쪽 OCI가 4%, 네. 뭐 대명 에너지가 16% 이상 16% 올라오는 대 모습 맞습니다. 보여줬었고 네. 풍력 쪽도 뭐 좋은 모습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뭐 태용이라든지 뭐 동구 SNC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목하시고 또 전력 인프라 쪽 뭐 어쨌든 풍력 태양광 설치해놨지만 그걸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송배전 설비의 강점을 갖고 있는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 추세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럴 때 오히려 조정 시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신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조금 지켜볼 만한 섹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이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주도 있겠고 풍력 관련주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게 좀 강조해 주셨던 전기 설비, 뭐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뭐 미국발, 뭐 뉴욕발, 신재생 에너지 이 강조점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그렇다면 태양광, 풍력 이 양쪽에서는 또 어디에도 주목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력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풍력이요. 그리고 최근에 정책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수소 에너지 쪽에 계속 좀 지원을 해주겠다, 지원을 하겠다. 얘기를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섹터도 좀 바닥권에 많이 있어요. 뭐 범한 퓨어셀이라든지 두산 퓨어셀 같은 기업들 보면은 좀 바닥권에서 좀 그 지지력을 좀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저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는 풍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고 이와 함께 수소 관련주들도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소 관련주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올라갈 이 좀 상승 탄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6%대 상승 중인데 이 탄력을 내일도 받아갈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어쨌든 최근에 뭐 흐름들 자체를 보시면 주가도 오늘 이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는 걸 본다라면 의미 있는 양봉. 네. 뭐 최근에 매물대가 한 24,000원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24,000원, 23,500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뭐 한 3만 원 언저리까지의 반등은 조금 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명에너지 관련해서 이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끌고 가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일장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섹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이제 FMC 관련해서 금리 결정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올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변동성에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시면서 오늘 저기 대표님께서 좀 꼽아주셨던 이런 전략들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 계속 강조해드린 것처럼 이제 FOMC 관련해서 주가 변동성이 조금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